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목조주택의 지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절기 때 캠핑을 갔다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밤이면 추워지기 때문에 텐트문을 꼭 닫고 잠을 자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일을 경험하시죠? 이 천장에서 물방울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바로 결론인데요.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집 지붕 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매일 발생을 하고 있다면, 현재 목조주택에 살고 계시다면 추운 겨울 아침에 지붕 위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붕 위에 내려앉은 서리가 직선으로 녹아 있거나 일부분이 녹아서 김이 올라오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이 현상을 좀 의심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붕의 단열과 그 시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조주택의 지붕을 분류해 본다면 어떠한 요소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박공지붕, 모임지붕, 팔짝지붕, 쉐이드지붕 등등 모양에 따른 구분으로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주택을 어떻게 단열을 할 것이냐가 주제이므로 내부 천정 마감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구분 방식과 그 단열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천정 마감을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 평천정 단열과 오픈 천정 단열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평천정 단열은 스터드 위에 올라타고 있는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장선 하부에 석고보드를 시공하여 말 그대로 천정을 평평하게 이렇게 마감하는 방식이고요. 오픈 천정 단열은 이 석가래 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석가래 밑으로 석고보드를 시공을 합니다. 지붕의 모습과 동일한 형태의 내부 천정을 만들어주는 방식인 거죠. 단열 시공의 차이점은 설명드린 대로 내부에 접하는 이 장선 사이에 단열을 하느냐와 외부에 접하는 석가래 사이에 단열을 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평천정은 장선 사이에 단열을 하고 석고보드를 마감해서 평으로 마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평천정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내부 천정의 단열부에서 최상부까지 충분한 공기층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기층으로 인해서 내부 단열부에서 생성된 열기가 서서히 식혀져서 최상부로 빠져나가는 원리인데요. 평천정의 지붕에서는 외부와의 원활한 공기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집 외부 처마의 공기 통로인 쇼핏 벤트와 집 최상부의 공기 통로인 용마루 벤트만 믿고 그 외의 공기 통로를 추가로 확보해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결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박공 벤트와 같은 추가적인 공기 흐름 통로를 반드시 확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단열 시공에 있어서 철칙과도 같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평천정 단열뿐 아니라 그 어떠한 단열 시공을 하더라도 단열재 사이의 틈이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완을 하고 아무리 좋은 공법을 통해 지붕 시공을 했다 하더라도 이 단열재가 밀착 시공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죠. 평천정 단열의 일반적인 시공법은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채우고 장선 하부에 석고보드를 시공하여 마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공을 하면 단열재와 석고보드가 직접 맞닿게 되죠. 아무리 꼼꼼하게 단열재를 시공했다고 하더라도 장선과 단열재 사이에 혹시라도 모를 아주 좁은 틈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좁은 틈을 통해서 내부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상부의 찬 공기가 만나게 된다면 미세하게나마 습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단열재가 젖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직접 맞닿은 두 부재 사이에 공기층이 전혀 없으므로 마르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곰팡이의 확률도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습기는 이 석고보드가 습기를 빨아들이고 내뱉는 성질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는 거의 무시를 하는데요. 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예전에 강원도 홍천 쪽에서 목조주택 리모델링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시공된 천정에서 그 단열재와 장선 밑부분에 시공된 석고보드에서 좀 작은 양이지만 이 곰팡이를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저의 대처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 벽체편에서 벽체와 장선 시공에 대한 사진 자료를 올렸는데요. 눈썰미 있는 목조주택 시공자분께서 보셨다면 쟤네들 왜 못자리를 안 박았대? 나중에 석고보드는 어디다 박을 건데?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저의 시공법은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못자리 대신에 장선 밑으로 다루기라는 자재를 사용해서 장선과 반대 방향으로 300mm 간격의 상을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 밑으로 석고보드를 마감을 하죠. 이런 방식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만 잡고 있는 장선의 단점을 보완해서 구조적으로 집을 더욱 튼튼하게 유지시켜 줄 뿐 아니라 석고보드와 단열재 사이에 30mm라는 공기층이 형성돼서 미세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습기는 자연건조를 통해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저와 같이 많은 시공자분들께서는 목조주택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보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열재의 밀착 시공을 따라올 수 있는 시공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열재의 밀착 시공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인 것입니다. 오픈 천정 구조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몇 가지 용어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웜루프, 따뜻한 지붕이고요. 쿨루프, 콜드루프, 말 그대로 차가운 지붕입니다. 벤티드 루프라고 해서 공기 순환 통로를 확보해준 지붕이고요. 반대 개념으로 지붕 자체를 완전 차폐시켜서 단열을 하는 언티드 루프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용어를 먼저 설명을 드렸냐면 요즘 웜루프라고 해서 이 지붕 구조 방식이 절대적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공되어지고 있는 이 웜루프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자면 웜루프가 아니라 콜드루프죠. 웜루프와 콜드루프의 구분 기준점은 지붕입니다. 단열재가 지붕 위로 시공되어진 것이 웜루프고요. 지붕 아래 시공되어진 것이 콜드루프죠. 현재 시공되어지고 있는 웜루프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시공했던 방식을 결로에 의해 손상되어지는 단열재를 보호하기 위해 보완한 개량형 방식이지 실질적 웜루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웜루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 북미 지역이나 유럽 일부 지역에서 시공되어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지붕 위에 단열재를 시공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단지 한 명의 시공자일 뿐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시공하는 것이 웜루프입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앞으로 건축을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우리나라에 맞는 시공법이라면 도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공되어지고 있는 오픈 천정 구조는 모두 풀 루프이면서 벤티드 루프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기존의 시공 방식과 개량형 시공 방식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공기의 흐름 통로를 어느 쪽으로 확보를 해 줄 것이냐와 지붕에서 발생하는 결로를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이냐에 대한 차이인데요. 그럼 먼저 최초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지고 오랫동안 시공되어졌던 기존의 오픈 천정 구조의 시공법과 그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공되어졌던 오픈 천정 구조의 시공법과 원리는 주택 내부에서 보았을 때 지붕을 덮고 있는 OSB 밑으로 공기 흐름 통로인 랩트 벤트를 석가대 사이에 시공을 합니다. 그럼 지붕 최하부 처마의 쇼핏 벤트를 타고 올라온 공기가 이 랩트 벤트를 타고 최상부 용마루 벤트로 빠져나가는 원리인데요. 하지만 겨울에 단열재 쪽으로 형성된 따뜻한 공기가 랩트 벤트를 타고 올라온 찬 공기를 만났을 때와 그 반대로 여름에 단열재 쪽으로 형성된 찬 공기가 랩트 벤트를 타고 올라온 고온 다습한 공기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결로입니다. 단열재가 젖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랩트 벤트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얇은 수지로 만들어졌고요. 재질은 과일 박스 내의 포장 용기와 같은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에 보기에도 너무 약한 모습이죠.
이렇게 쉽게 부러지고요. R37 이상의 지붕 단열재를 사용하는 현 시점에서 단열재를 시공을 하면 눌려서 제 기능을 발휘할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목조주택이 국내에 들어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시공법 자체가 이 방식으로 전해졌죠. 시공자들에겐 당연시 되어졌고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공이 되어졌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따라서 오래된 목조주택의 경우에 습기와 곰팡이에 의해서 OSB가 손상이 되면서 지붕에 누수가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목조주택에 사용되는 자재도 점점 발전이 되고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열재를 투수 방수지로 덮어서 보호해주는 개량형 오픈 천정 구조가 등장을 합니다.